고1 천재박 5-1입니다. 매체 자료 바로 읽기를 볼게요. 좀 간단한 단원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를 보시면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 매체 자료를 보면 거기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고 표현 방식이 드러나는데 그걸 파악해보자. 두 번째는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해보자.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있어요. 이제 TV가 리모컨을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TV가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TV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은 사실 TV를 그렇게 많이 본다기보다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예전에는 90년대 후반 때에는 이제 TV가 압도적인 매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건 이제 만화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편하긴 한데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설명적이고 예시적이다. 요거 성격, 주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그다음에 특징, 개괄적 설명으로 시작하여 어쩌고, 그다음에 광고와 신문 기사의 사례 분석을 했다. 어쩌고. 요 줄쳐놓은 거는 좀 외워두시고요. 자, 매체란 무엇인가? 매체란 여러분 요 매체의 정의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전달수단이죠. 이걸 매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매체의 개념인데 이게 개괄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한 개괄적 설명, 매체에 대한 개괄적 설명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 인쇄 매체, 보통 이제 책이나 신문이죠. 음성 매체, 라디오, 영상 매체, 이거는 이제 TV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PC도 있고, 이런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그 태블릿 PC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쉴 새 없이 영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서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고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음반 파는 곳, 음반 매장 이런 곳 앞에 이제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아무튼 그래서 의도와 관계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러한 매체 자료는 특정한 생산자가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편집, 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날 것의 것이 아니죠. 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편집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과 주제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과 주제가 있더라도 어떤 색깔의 안경, 어떤 모양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 바로 이 안경이죠.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 얘기를 하겠죠, 뒤에 가면. 광고와 신문 기사의 예를 통해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아봅시다. 그다음 자, 광고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광고에는 광고를 만드는 이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광고의 구성 요소,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광고는 배경, 이미지,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광고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뭐 개념은 아시죠? 물건 팔려고 하는 거고 목적은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함, 설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게 하려고 하는 거. 종류,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가 있고요. 공익 광고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죠. 그래서 보통 뭐 공익 광고 협의회 이러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매체에 따른 광고, 이제 인쇄,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거, 영상, TV,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SNS 광고도 굉장히 많죠. 이런 광고들이 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 이제 요게 문구예요. 쓸수록 커지는 행복. 요게 이제 문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배경은 뭐 상점입니다. 옷 팔고 뭐 뭐야 이건 화장품인가? 뭐 이런 거 팔고 있어요. 그래서 문구, 이런 문구를 통해서 달빛 카드를 사용해라. 달빛 카드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다. 쓸수록 행복이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이미지도 보면 이제 이런 물건들 잔뜩 샀죠. 여기 보시면 쇼핑백이 몇 개야 이게. 엄청 많이 샀죠. 아가들도 하나씩 사고 그죠. 엄청 많이 사고 다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 나올 카드 값은 생각 안 하고 엄청나게 웃고 있죠. 이런. 그래서 카드를 쓸수록 달빛 카드를 쓸수록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물건을 많이 살수록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이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광고를 만든 사람은 자사의 카드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써라.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관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행복한 웃는 가족의 모습과 문구를 통해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얘가 보면 과소비를 주장할 수 있다. 달빛 카드를 써야만 행복해진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관점과 표현법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꼭 저 카드를 써야만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엔 신문기사 인쇄 매체죠. 인쇄 매체. 인쇄 매체도 관점과 의도가 담기고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자, 신문기사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된다. 뭐 기자의 관점과 의도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겠죠. 신문을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신문사에 보면 이제 편집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제출을 해도 그대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집장이 편집을 해서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장의 의도에 따라 이게 기사가 다르게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 편집장 이러면 사실 굉장한 권력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힘을 좀 많이 잃었죠. 대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신문, 인터넷 기사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신문 기사는 표제 본문 사진자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입니다. 표제 본문 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기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 기업 부담 늘어 요거랑 임시 공휴일 지정 기대감 활짝 요겁니다. 여러분 임시 공휴일을 왜 지정하는지 아세요? 지금 뭐 요즘에 대체 공휴일 이런 제도도 있죠. 그다음에 뭐 임시 공휴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일 때 예를 들면 뭐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5월 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6일이 평일인데 이 5월 6일을 뭐 예를 들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 6, 7 이렇게 3일 연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야, 니네 힘들게 일했지. 좀 쉬어. 고생했어. 그래서 쉬게 해줄까요? nope. 나가서 돈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유는 하나예요. 나가서 돈 쓰라고. 휴일이니까 쉬면서 돈 좀 쓰라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동자들이 사실 임시공휴일이라고 쉬면 기업들은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월급을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임시공휴일이라고 너 하루 쉬었으니까 월급 안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급 휴가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업 부담이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대감 활짝은 이제 그 소비가 진작되어서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가? 여기서는 그냥 나들이 계획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서 기대감이라고 한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니네 행복하라고 임시금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돈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표제 이게 표제고요. 큰 제목 이것도 표제죠. 그 다음에 본문 요 밑에 있는 게 본문이고 뭐 사진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인데 가라는 신문에서는 기업 부담 든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에서는 기대감 활짝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가는 부정적인 면을 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표제, 본문, 사진 이런 걸 살펴보면 기자의 관점과 의도를 알 수 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 썼는지도 알 수 있다.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고 나는 긍정적인 효과. 일반 시민들의 기대감에 주목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휴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건 이제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다음에 유의해라.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관점과 표현이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점과 의도 파악 그리고 그 관점이 적절한가 표현 방식이 적절한가를 평가해야 된다. 편견이 담긴 매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인터넷 그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보면 너무 이렇게 편향된 정보들이 많아요. 한쪽의 편만 들고 한쪽의 것만 맞다고 하는 뭐 국뽕 영상들 아세요, 여러분? 국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칭찬하고 다른 나라보다 무조건 우리나라가 우수하고 무조건 대단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채널들은 계속 그런 영상만 나와요. 특히 이제 까기 좋은 게 일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싫어하니까 일본 까면서 일본은 뭐 했다가 뭐 망신당했는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했다. 뭐 할리우드 스타가 뭐 누가 뭐 일본 기자 말은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칭찬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보내죠. 자극적인 제목으로 뭐 그런 것들. 물론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 뭐 이런 거 좋죠. 좋은데 과한 애들이 있어요. 과하게 그런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이제 편향된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네. 우리나라는 뭐 잘하는 거 많죠. 잘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자꾸 이제 보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색깔이 굉장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극명한 갈등을 이제 이루고 있죠. 그래서 특히 좀 심한 게 이제 우익 쪽에 계신 분들 좀 심하죠. 특히 예전에 그 가세연 뭐 이런 채널들을 보면 조금 너무 편향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이런 것도 좀 많이 당했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편향된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특히 청소년들은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야 되겠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그걸 까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조건 까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아닌지, 과장된 정보가 아닌지, 사실인지, 믿을만한 것인지, 이게 맞는지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용하지 말고 비판, 평가를 해보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까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학습 활동을 보면 자, 뭐 앞에 나왔던 거죠.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래서 읽어야 되고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광고가 있어요. 의류회사 광고인 것 같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나로 지겹지 않아? 그럼 옷을 바꿔봐. 옷을 바꿨는데 머리도 바뀌었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옷을 바꿨더니 머리도 올백으로 올라가고 안경은 어디 갔고 갑자기 눈이 좋아졌나? 약간 이제 과장됐죠 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시겠죠. 가방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 가방 메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막 옷을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입을 벌리고 쳐다봅니다. 그럴까요? 아무튼 아까는 이제 무심하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입을 벌리고 쳐다보죠. 그래서 어, 옷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뭐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자. 뭐 배경, 이미지, 문구, 기타 있습니다. 배경, 거리, 옷가게.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가 달라졌죠. 후광의류의 옷을 입기 전과 후광의류의 옷을 입은 후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구, 옷을 바꾸면 시선이 바뀐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이 곧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관점과 의도 사람의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관점 그쵸? 그러니까 외모가 좋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주목받는 삶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모를 바꾸면 옷이 바뀌면 외모가 바뀌면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주목을 받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종인가? 그 다음에 의도. 자, 의도는 후광의류라는 회사의 옷을 구매해서 입어라. 그러면 너의 외모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감도 좋아지고 뭐 사람들의 시선도 쏠리게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옷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평가해 봅시다. 평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외모 지상주의인데 그걸 굳이 부추기지 않는 건 또 않으면 또 뭐 하나? 어차피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외모 지상주의는 뭐 현대의 특징이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나라 속담. 네? 그 속담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 같으면 예쁜 거.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외모 지상주의는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뭐 더 심해지긴 했다. 심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줄 쳐놓은 거 보시면 남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도록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따라 나를 평가하게 되는 나의 가치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거는 좀 진짜 좋은 건 아닙니다. 자존감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외모가 잘났어. 그래서 남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으며 살아. 그러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도 괜찮다. 왜? 어차피 자존감이 높을 거 아니야. 계속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연예인들 보시면 TV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든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다 예쁜데 자기가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꼭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나의 그런 모습도 예쁘지 않은 모습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은 사실 자존감을 낮추는 일입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비판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표현 방법의 문제는 왜곡, 과장이죠. 그쵸? 뭐 일단 이렇게 안 바뀌어요. 이 얼굴, 야 턱살은 어디 갔는데, 그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왜곡 그리고 이제 과장. 이제 옷을 저렇게 바꿔 입는다고 해서
저게 달라지지도 않지만 달라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지도 않고요. 네. 아무튼 왜곡과 과장이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해볼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보시면 신문기사. 자, 동그라미산을 국립공원으로 동그라미산 국립공원 추진 같은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자연생태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뭔가 체계적 보존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사유지 대책 세워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관점을 두는 거냐면 생태적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적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고 그래서 요게 체계적으로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좋아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이죠.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개인의 재산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이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요 지문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다 그거예요. 자연생태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한편 이러면 다른 관점의 이야기예요. 다른 뭐 방면의 이야기, 화제가 바뀌는 거예요. 화제가.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와도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감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요런 내용도 있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사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유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얘가 더 좋은 기사예요. 얘가. 왜? 관점을 좀 아울러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하나뿐이에요. 뭐 자연생태 문화유산이 보존된다는 장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냥 사유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관점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기사죠. 그래서 이 기사보다는 이 기사가 좀 더 좋은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보시면 이게 경북일보잖아요. 아마 이 동그라미 산이 경북 지역에 있는 산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 신문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 지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 나와 있어요. 주제는 자, 가 같은 경우는 긍정적 효과,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나는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평가 나오겠죠? 평가해보자. 구성 요소 나와 있고 평가. 일단 글쓴이의 관점을 먼저 따져봅시다. 얘는 뭐 이거 여러 번 했죠. 긍정. 얘는 재산권 보장.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평가를 했는데 관점이 적절한가? 뭐 자연생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적절한 관점.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이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국립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산에 뭘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산인데 나무를 마음대로 벨 수도 없어요. 나라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내 재산 뺏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소유는 내 거일지 모르겠지만 내 맘대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주민들과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합니다. 이것도 적절한 관점이에요. 표현 방법에 문제는 없는가? 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입장을 다 드러냈어요. 여기 보시면 본문 끝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생태문화적 가치 외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를 제시를 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반대 의견만을 드러내고 있어 다른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 요거 여기 줄 쳐져 있는 거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매체의 정의, 매체가 많이 접하고 있다. 그래서 매체에는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읽어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요거 배경 이미지 문구. 그다음에 광고의 종류는 아마 학교에서 안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알아는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평가 내용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구성 요소가 있고, 그죠?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의도, 목적, 관점, 전략, 평가 이렇게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구성 요소, 표제 본문 사진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점, 평가, 관점과 의도, 평가 요것도 외워주세요. 그리고 요 관점 요 두 가지 관점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관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요 내용 관점과 의도, 평가, 특히 평가가 좀 중요해요. 관점과 의도도 뭐 아셔야 되겠는데 이건 당연히 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요거 신문기사 특징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평가 요거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 똑같죠?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관점 의도, 그리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고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관점 의도, 평가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여러분 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신문 기사를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읽고 그 기사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 읽으시나요? 인터넷 신문이라도 좀 읽으세요. 기사, 그림만 보지 마시고 기사도 좀 보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